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거의 여름인데요, 이제? 여름. 낮에는 여름 거의 분위기. 근데 또 아침하고 또 저녁엔 또 약간 또 쌀쌀하고. 그러니까요. 네네. 이럴 때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찐경제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정보 네. 또 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니까요. 날씨가 덥더라도 오마이 TV 진짜 경제는 찐경제는 계속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국회 상황도 네. 뭐 어제 사실 뭐 본회의가 열리면서 필리버스터까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원래 한덕수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려고 했는데 네. 뭐 잠깐 열렸다가 산회가 되면서 네. 결국에는 5월 2일 3일로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 한 일주일 연기됐죠? 다음 주 그렇습니다. 월화 내내. 그래서 뭐 자료 제출 뭐 이게 너무 많이 요구했느니 아니면은 핵심 자료가 없어서 맹탕 네. 청문회가 되니까 못 하겠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서로 맞서는 모습이었는데 한덕수 후보자 얘기가 나오면 네. 이제 항상 김앤장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자료 요구의 핵심 여러 가지 중에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네. 뭐 금융 관련된 뭐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서 그렇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네. 전 솔직히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고위직 오래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정부 고위 관료로서 정부의 공직 오래 하셨던 분이 그 개인정보 물론 뭐 개인적인 정말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적인 정보를 네. 요구한다거나 하면 어느 정도 좀 가려서 그리고 이미 그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나 그 요구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이미 당신도 옛날에 총리 때 했었죠. 그 경제부총리 예, 때 예. 그때도 이미 다 한번 겪어봤을 텐데 왜 유독 이번에 또 물론 자료가 뭐 굉장히 많다고 뭐 야당에서는 또 주장을 하지만 또 네. 상대적으로 그냥 숫자만 좀 많을 뿐이지 근데 전체적인 비율이나 그리고 또 내용 면에서도 당연히 요구해야 돼 당연히 내야 될 자료들인데 네. 왜 그걸 안 내는지 참 하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언론들이나 저희들도 뭐 지금 뭐 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지 국민들도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춘 어떤 새로운 첫 번째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그 최소한 뭐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뭐 좀 그림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청문회를 보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이거든요. 네, 네. 국민의힘 출신 네. 주호영 위원장이 뭐 이 부동산 관련 자료는 이런 것들은 이거 동의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 내야 되는 자료들 이거는 핵심 자료는 꼭 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의혹 이거는 김앤장 근무 당시에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나왔는데 네네네. 아니 한덕수 후보자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김앤장이 갔던 게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게 이것도 말인가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김현장을 취재를 하고 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전에도 있었었어요. 이게 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현행 그 법의 변호사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어떤 그 역할 그다음에 직위, 자격 그다음에 네. 법무법인에 이제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덕수 후보자는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는 변호사가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 가면 뭐 사무장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자료 챙겨주고 법률사무소 가면 우리가 그렇죠. 볼 수 있죠. 그 사무장님 뭐 그분이 거의 대부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자료 네.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사무장 계시고 또 옆에 또 뭐 여직원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옆에 좀 도와주시는 문서 관리 뭐 그런 이렇게 뭐 격리든 그런 분들은 그 변호사법 딱 정해져 있어요. 역할과 규정이. 그러니까 법에요? 변호사가 있고 나머지 사무직원 네. 통틀어서 변호사와 사무직원 딱 두 분류로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해 놔요. 네. 그래서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람 사무장이나 뭐 격리직원이나 뭐 이런 분들 심지어 지금 이
비변호사, 그러니까 비법조인, 네. 이 고문, 뭐 전문의원, 뭐 연구원, 뭐 이런 분들 각 법무법인에서 막 새롭게 외부에서 어떤 분들을 데려올 때 네. 이제 직함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처럼 고문이라는 고문. 어떤 그걸 줘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뭘 하냐, 어디 어디에 놔야 되냐? 그럼 보통 사무직원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변호사 아니니까. 변호사는 아니니까. 예. 변호사법에는 딱 그게 두 가지로만 되어 아. 있으니까. 근데 사무직원은 변호사법에 각 그 지방 변호사 협회 있잖아요. 네. 지방 변호사 회죠. 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법무법인에는 뭐 누구 변호사, 그다음에 무무 네. 사무장, 누구 고문, 뭐 누구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를 각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변호사 아니니까 사무 직원으로 돼 있을 그렇죠. 상황인데 네네네. 왜냐하면 기준이 분류가 두 가지니까. 네네. 근데 그 얘기는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이 변호사, 그러니까 사무 직원으로 변호사회에 등록 안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나요? 등록이 안 돼 있다는 등록이 거죠. 안 됐다.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일단 법 위반이 될 수 소지가 있고. 네. 근데 이거는 김현장이 또 확인해 줬어요. 어제 그 최강욱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어요. 그 전에부터 이제 그 워낙에 이제 많은 법무법인에 이런 한덕수 후보자 같은 정부 고위직에 있는 관료들, 그다음에 뭐 비법조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행 변호사법에 의해서 각 지방 변호사회에 네. 등록을 하게끔 얘기가 나왔었고 그걸 하도록 했어요. 규정을 해놨는데 잘 안 하는 거죠. 안 지켰어요. 뭐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 뭐 문제가 될 소지도 없었고 뭐 이게 뭐 크게 어떤 뭐 사회적 무리가 뭐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또 그 이제 최강욱 의원실에서 이제 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어떤 변호사회에 그 지방 변호사회에 사무직으로 등록이 됐는지 물어봤을 때 네. 김현장에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시켜줬어요. 김앤장에서 확인을 해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신고하지 않았다. 한덕수 후보자 지난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네. 김현장이 일한 게 두 번이잖아요. 고문을 일한 게. 이번에 2017년인가요? 네, 2017년부터죠. 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년 4개월 동안 이번에 지금 고액 고문료 논란이 일어나는 게 지금 4년 4개월 동안에 거의 19억 7천만 원 정도 그 20억 가까운 돈을 받은 거고 그 전에 2002년 2002년부터 20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또 일을 해요, 고문으로. 네. 그때 한 1억 한 5천 정도 받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첫 번째 고문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불법 매각 그 론스타로 그 시기랑 겹치기 때문에 네. 그때 한덕수 후보자였던 역할에 대한 지금 의문이 여전히 있고 거기에 대한 아마 이번 청문회 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사무직원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변호사가 아니었고. 변호사가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엔 법적으로 명확하게 사무직원이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 규정이 언제 생겼냐면 2004년에 생깁니다. 2004년에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보면 변호사 사무원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법무법인 그다음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 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네. 지방 변호사회는 그 사람의 명부를 그 사무실 거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치하도록 돼 있다는 게 뭐 그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사무직에 대한 그 사무원의 규칙 개정, 그러니까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요. 도대체 이 사무직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 이 사람들은 급여는 네. 그 일반적인 어떤 정액 급여만 받고 정해지는 금액만 그렇죠. 받고 정해지는 어떤 딱 급여 그러니까 네. 급여만 받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뭐 성공 보수, 뭐 성과급, 예. 뭐 수임 알선료 이런 걸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래요? 사람들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냥 월급만 받고 사무직원. 그렇죠. 이니까. 사무직원 월급만 받고 네. 거기에 관련된 무슨 어떤 사안 케이스 뭐 어떤 예. 사안에 대해 성과급이나 성공 보수나 무슨 뭐 알선료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딱 규정을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었군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왜 이런 규정을 뒀냐고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그때 대한변협에서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네. 각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영입된 전직 고위급 인사들이 네.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유치하거나 사건을 유치하면서 어떤 그런 경제적 이익을 나선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네.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고위 관료들의 네, 이 법률사무소 행 그리고 그렇죠.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2004년에 이미 변협에서 이런 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2005년에는 이걸 공문을 만들어서 각 그 법무법인, 네네. 법률사무소 이런데 다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각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의 고문이나 뭐 연구원이나 뭐 전문위원 이런 사람들 다 직위 고하 뭐 이런 거 하지 그런 막무하고 불문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사무직원으로 딱 등록을 해서 각 서울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네. 등록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야 이게 명확해지니까. 그렇죠.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처럼 뭐 그렇죠. 일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예.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처럼 일을 하거나 변호사처럼 어떤 이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네. 경제적 이득, 아. 성과급, 뭐 성공 보수 이런 걸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렇죠, 그 말이에요. 정해